이번 강좌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스템 접근에서 이미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그인을 성공한 사용자만이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은 유닉스 시스템에게 사용자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와 비교해서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그리고 패스워드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인증 과정이 성공하면 해당 사용자의 권한 내에서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마다 유닉스 시스템의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접근 권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정의된 이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정의가 되고요. 이 사용자 정보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서 재사용이 되고 참조가 되어야 되는데 각 사용자의 등록 정보는 지금 설명하려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독자 여러분은 유닉스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 사용자나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파일은 etc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합니다. 자, 먼저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유닉스 시스템을 인스톨을 하면 다양한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etc 디렉토리는 유닉스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 안에서 수행 중인 특별한 프로세스들의 구성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대부분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확장자는 conf라는 이름을 갖고요. 사용자 정보인 패스워드 파일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etc 디렉토리에 존재를 합니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대부분은 관리자가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함께 좀 보시죠. 관리자가 있고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수행이 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볼 때 이 프로세스들은 etc 디렉토리에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etc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어떤 제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뭔가 설정 값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파일을 오픈을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의 어떤 수치라든가 값을 수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면 이 프로세스는 처음에 수행이 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참조하는 이 구성 파일을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설정 값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의도했던 대로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측면들의 파일은 대부분 다 etc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제가 실습을 할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인데요. 리눅스 시스템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의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지금 5개의 라인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부만 캡처를 한 것이고요. 이 패스워드 파일의 각 라인은 개별 사용자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명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라인은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걸로 보시죠.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필드는 콜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패스워드 파일에는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사용자 정보는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7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필드는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콜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 이게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인 것이죠. 자, 이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필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각각의 필드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필드의 이름은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제가 네이밍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저 어카운트라는 부분은 사용자 계정이나 로그인 명으로 대개 불리게 됩니다. 로그인 시에 입력되는 사용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강좌에서는 사용자 계정이라고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스워드 필드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패스워드죠. 이 패스워드는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필드는 유저 아이디라고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아이디 또는 UID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특정 사용자를 나타내는 숫자로 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닉스 시스템에는 다양한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용자를 지칭하는 데는 식별하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의 값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필드에 있었던 유저 어카운트라는 부분도 있고요. 사용자 계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유저 아이디라는 것도 있고요. 이 두 개의 식별자가 있는데 시스템은 아무래도 문자열보다는 숫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해당되는 사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문자열의 이름을 주지만 인증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 운영체제는 여기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되는 사용자를 식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필드는 그룹의 아이디입니다. 자,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이디라는 것은 무언가의 식별자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세 번째 필드의 아이디는 유저를 식별하는 아이디였었고요. 그룹의 아이디는 그룹을 식별하는 아이디가 되겠죠. 자, 유닉스 시스템은 그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는 어딘가의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룹이라는 것은 복수의 사용자를 그룹핑해서 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룹은 유닉스 시스템에 여러 개가 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닉스 시스템은 그룹의 단위를 또 식별할 수 있는 뭔가 값이 필요한 거죠. 그 값을 그룹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용자 정보에 있는 이 그룹의 아이디는 사용자가 소속된 기본 그룹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자, 이 그룹의 아이디는 동일한 값이 여러 유저에게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룹의 아이디가 같은 사용자는 같은 그룹에 당연히 소속이 된 것이고요. 접근 권한에서 동일한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들은 같은 그룹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룹에 대한 정보 때 다시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필드는 코멘트인데요. 사용자에 대해서 기타 정보가 필요하다면 코멘트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필드는 홈 디렉토리를 정의하는 필드인데요. 파일 시스템, 유닉스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은 계층화된 디렉토리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이 되면 작업 디렉토리를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 이 부분을 홈 디렉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디렉토리의 풀 패스를 이 홈 디렉토리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필드는 로그인 쉘의 패스가 정의가 되는 위치인데요. 유닉스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쉘을 지원을 하고요. 그 쉘 중에서 어떤 쉘을 사용할 거냐, 해당되는 쉘의 위치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쉘이라는 용어는 파트 1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운영체제와 사용자 사이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자 인증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터미널에는 이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을 받고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쉘을 사용자가 쓸 건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쉘의 위치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그인 쉘에.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어떤 필드, 사용자에 해당되는 정보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필드인 유저 어카운트는 사용자 계정이 정의가 되는 위치고요. 두 번째 필드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유저 아이디인데 시스템에서 숫자로 된 값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정의가 되는 자리고요. 요 유저 아이디 부분은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는 유일해야 되겠죠.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의 아이디가 있고요. 해당되는 사용자가 소속된 기본 그룹의 식별자를 정의하는 거고요. 커멘트 필드가 되겠고요.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홈 디렉토리의 위치고요. 사용자가 앞으로 로그인 후에 사용할 쉘, 어떤 쉘을 쓸 건지 그 쉘의 위치를 정의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캡처되어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 파일이 좀 더 새롭게 보여져야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루트라는 사용자의 계정이 보이고요. 유저 01, 유저 02, 03, 04 사용자의 계정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가독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X라는 문자값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루트의 사용자 아이디는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01, 유저 02, 03, 04는 601에서 604로 사용자 아이디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 아이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값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개별에 대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값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값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루트는 0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01에서 유저 04는 600이라는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같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네요. 유저 01에서부터 유저 04는 같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10명의 팀원이 있다. 그렇다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유닉스의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해줘야 된다면 같은 그룹으로 정의해주는 이런 기법이 좋겠죠. 자, 다음에 코멘트가 보여지고요. 루트는 접속이 되면 루트라는 홈 디렉토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01은 홈 밑에 있는 유저 01이라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로 갖고요. 유저 02는 홈 밑에 유저 02라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자 계정과 홈 디렉토리명이 같죠. 대부분은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홈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의 시작 디렉토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쉘을 보죠. 7번째 필드. 루트는 배시 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01도 배시 쉘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저 02는 쉬 쉘을 사용하고 있네요. 03은 다시 배시 쉘을 쓰고 있고 04는 쉬 쉘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쉘을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쉘이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측면을 몇 가지 좀 보면 유닉스 시스템에는 특별한 사용자가 존재하는데 그 사용자 계정을 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루트라는 사용자는 슈퍼유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이 계정으로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세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보이는 유저 01이나 02, 03은 일반 유저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 계정은 정의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렇지만 루트라는 사용자는 픽스되어 있는 것이죠. 슈퍼유저로서 픽스가 되어 있는 측면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7번째 필드인 쉘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본문에도 설명이 된 것처럼 이 7번째 필드는 로그인 쉘이 일반적으로 위치하게 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계정으로 접속이 되면
쉘이 아닌 어떤 임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패스를 위치를 시키면 뭐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게 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능적으로 본다면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 이 7번째 필드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지 꼭 쉘이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유닉스에 접속을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쉘을 통해서 운영체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인 쉘이 위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렇지 않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7번째 필드에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어떤 팁적인 측면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유저 01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인 과정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01이 원격이든 아니면 로컬의 환경이든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겠죠. 자, 이러면은 로그인 과정에서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 패스워드 파일로 오겠죠. 그래서 유저 01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없다면은 로그인 과정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저 01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패스워드까지도 입력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실패한다면 다시 로그인 과정은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성공을 했다면 인증이 성공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은 유저 01은 601의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600이라는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적으로 세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홈 디렉토리는 유저 01이라는 디렉토리에 위치를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배시쉘을 터미널에다가 수행을 시켜주겠죠. 자, 이 이후에는 유저 01이라는 사용자는 배시쉘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한다든가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나의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유저 01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터미널을 수행을 시켰다면 원격 접속을, 그러니까 텔레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를 수행을 하든 아니면 로컬의 접속을 통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수행을 하든 어쨌든 각각의 터미널이나 텔레 클라이언트마다 이 배시쉘이 수행이 돼서 각각 병렬적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어떤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입력된 명령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파일에 대해서 좀 장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사용자 측면 또는 관리자 측면으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좀 잡히셨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다양한 명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명령을 사용하기 전 단계, 로그인 쉘이 뜨기 전까지의 단계, 이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3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사용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뒷장에서 이 정도의 개념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써볼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격의 접속 방법으로 리눅스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격의 접속은 텔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gterm이라는 텔레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했고요. 인터넷망에는 많은 종류의 유닉스나 리눅스가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서버로 접속을 할 건지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2.168.0.102라는 IP를 갖는 리눅스로 접속을 하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누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캡처된 화면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로그인 과정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192.168.0.100이라는 리눅스 서버가 지금 원격을 통해서 지금 로그인 과정을 수행하려고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저는 유저 01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유저 01을 입력을 하고요.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유저 01로 제가 생성을 해놨는데, 자, 인증 과정이 성공을 해서 지금 192.168.0.100이라는 리눅스 서버에 지금 현재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 텔넷의 클라이언트 환경 안에서 이제 나는 리모트에 앉아 있는 상태지만 원격에 있는 리눅스 서버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리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자, 아직 우리가 배운 명령은 아니지만 pwd라는 명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wd라는 명령은 뭐냐면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pwd를 치면 지금 현재 나는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user01이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이죠. 자, 이 홈 밑에 user01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user01이라는 사용자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user01이라는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보게 되면 홈 디렉토리로 홈 밑에 user01을 지정을 해놨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홈 디렉토리인 user01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리눅스 서버에 접속이 된 이후에 어떤 디렉토리를 추가적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디폴트의 상태인 건데 사용자 정보에 정의가 돼 있었던 그대로 지금 현재 홈 디렉토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명령을 보기로 하죠. 사용자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명령어인데 ps라는 명령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건데 일단은 보시죠. ps라는 명령은 현재 이 터미널을 통해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 어떤 프로세스들이 수행 중인가? 지금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수행 중이네요. 배시는 user01이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이 거쳐지면 로그인 쉘로 지정을 했던 쉘이거든요. 자,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홈 디렉토리는 user01이고요. 홈 밑에 user01이고 그 다음에 로그인 쉘은 배시를 사용을 하겠다. 사용자 정보에 들어있었던 그대로 지금 사용자 인증 과정이 거쳐진 이후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제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id라는 명령인데요. 이 id라는 명령은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실행을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id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 id와 그룹의 id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uid는 601이고요. gid는 600. 사용자 정보에 정의가 되어 있었던 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user01의 uid는 601이고 user01은 600이라는 기본 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면 실시간으로 현재 내가 누구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언제 필요한가? 자,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명령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명령은 사용자 전환에 사용이 되는 명령입니다. su라는 명령인데요. 이 su라는 명령은 지금 현재 나는 user01인 상태인데 user02의 어떤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user02로 다시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나는 접속을 끊고 다시 텔넷 클라이언트를 띄워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user02로 접속을 하고, 이래서 나는 누구냐? user02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user02의 어떤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불편하겠죠. 또는 다시 user01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또 로그아웃을 하고 텔넷 클라이언트를 띄우고 뭐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더 띄우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user01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의 텔넷 클라이언트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요쪽은 user01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user02라는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터미널을 띄워놓고 사용자 계정이 각각 다른 뭐 이런 측면으로 접속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하나의
연결된 이 원격의 텔레 클라이언트 터미널 안에서 로그아웃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용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이 있다. 이런 측면의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이 되는 명령은 su라는 명령이고요. su 명령과 함께 마이너스 옵션을 주고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사용자 계정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03으로 사용자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재 603이네요. 유저 03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저 03이라는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명령들을 수행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싶다. 다시 나는 유저 02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사용자 전환 명령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터미널 안에서 사용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레벨로만 하나의 사용자로만 전환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su라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용자로 어떤 전환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명령을 통해서 유닉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누구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id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현재 나는 유저 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면 su 명령과 함께 마이너 옵션을 주고 그 뒤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줍니다. 지금 유저 01로 사용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재 다시 601의 UID를 갖는 유저 01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su를 써서만 하나의 터미널에서만 그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터미널을 복수를 띄우지 않아도 되고 또는 로그아웃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로 재접속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명령이 있다. 필요하면 사용을 해라.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용자 전환은 또 한 가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대부분 이렇게 유저 01에서 유저 02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유저 03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일반 유저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런 측면의 전환보다는 현재 나는 일반 유저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동안 필요에 의해서 슈퍼 유저의 권한이 필요하다. 루트의 권한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su 명령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u와 함께 마이너 옵션을 주고 전환 대상 슈퍼 유저는 루트죠. 사용자 계정이 루트를 주고 엔터를 치면 루트의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자, 지금 루트로 제대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 보죠. 이렇게 UID가 0인 루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빠져나가서 일반 유저인 유저 01로 돌아오는 사실은 이런 측면으로 이제 SE 명령을 또 많이 사용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SE 명령의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추가적인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SU 명령과 함께 마이너스 옵션을 주는데 그리고 사용자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용자 계정을 입력을 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디폴트로 누구로 전환이 되느냐? 루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지정 안 하면 루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u 명령과 함께 마이너스 옵션을 주는데 이 마이너스 옵션을 주지 않고 내가 사용자로 전환하겠다. 유저 02로 전환을 해보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자, 유저 02로 전환이 된 날 보죠. 지금 현재 600이라는 UID를 갖는 유저 02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현재 나는 어느 디렉토리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죠. pwd라는 명령을 쓴다고 그랬는데 pwd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나는 600이라는 사용자인데 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유저 01이라는 디렉토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유저 02라는 디렉토리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이 안 된 거죠.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su라는 명령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옵션을 주고 유저 02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유저 02라는 사용자로 전환이 됐고요. 나는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가? pwd 옵션을 줬더니 홈 밑에 유저 02로 바뀌었거든요. id도 유저 02고 홈 디렉토리도 유저 02고. 자, 어떤 측면이냐면 마이너스 옵션을 주게 되면 로그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전환은 유저 02로 되면서 그 다음에 유저 02의 홈 디렉토리는 어딘가, 그 다음에 어떤 쉘이 사용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정보에 있었던 그대로 다시 재현이 돼서 사용자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마이너스 옵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전환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권한만 유저 02가 된 것이고 기타 나머지 환경적인 측면은 그대로 사용자 전환이 이전에 어떤 그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옵션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라는 명령입니다.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라면 굳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닉스 시스템이고 그 유닉스 시스템의 IP는 이미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라면 주기적으로 시스템 측면의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 계정도 해당되는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복수의 유저가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왕이면 좋다는 것이죠. 어떤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자,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현재 너의 패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인증 과정이죠. 자, 입력을 했고요. 자, 이 인증 과정이 통과했다면 어떤 패스워드로 변경을 할 거냐?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라 이런 거고요. 너무 짧대네요.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제는 통과를 했네요. 다시 반복해서 입력을 해봐라.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현재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스워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사용을 지금 원격 접속을 한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다, exi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여러 번 사용자가 전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터미널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거고요. 자, 이제 완전히 로그아웃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명령을 살펴봤고요. 처음 여러분들과 유닉스 명령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접속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캡처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실습과 함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습의 환경을 구성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예제들도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저와 함께 강좌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같이 또 추가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익혀나가면 무난하게 유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실습을 위해서 4개의 어떤 사용자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유저 01에서 유저 04까지의 사용자를 만들어 놨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실습을 하려면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했던 명령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먼저
유저 01에서 유저 04는 600이라는 기본 그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를 생성을 했습니다. 600이라는 그룹의 이름은 스타디고 그룹의 아이디는 600이라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하는 과정에 명령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사용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유저 01에서부터 유저 04까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등록이 되고 나면 현재 패스워드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용자는 루트입니다. 루트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용자한테 패스워드를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4번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 저와 같은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왜 별도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사용자 정보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뒷단에서 관리자 측면에서 사용자 등록 때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리 어떤 본문의 내용을 미리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후에 다음에 그룹에 대한 정보로